자, 인문 9야. 인문 9고 상대주의에 대한 글인데, 이런 글은 사실은 무슨 상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논설문이야. 아주 철저히 이제 논설문적 성향이 센 거야. 그러니까 논설문이면 어떤 주장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고, 주제가 결국엔 주장이다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도독해식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요거 있지. 요거 바구니 안에 넣는 거, 이렇게 주머니로 묶는 거. 근데 이 주머니의 모양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져.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 또는 문화에 대해 참인 주장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래.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 거야. 그치? 어떤 주장인데, 이 주장이 얘한테는 참이야. 어떤 사람이나 혹은 이 문화에서는 참이야. 근데 다른 B라고 하는 문화에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상대주의래. 근데 이걸 이제 따분한 상대주의랑 흥미로운 상대주의로 나눴어. 따분한 상대주의와 흥미로운 상대주의. 자, 따분한 상대주의에서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라고 했는데, 이게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이 말을 한 거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가 다르잖아. 지금 이 말의 모양은 같지만, 말의 내용은 같지만, 여기서 나는 얘 입장에서는 A이고 B는 얘는 B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실제로 떡볶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얘는 아닌데 거짓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른 주장이라는 거야. 두 개의 주장이라는 거야. 두 개.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떡볶이가 좋아. B란 나는 떡볶이가 좋아. 두 개의 주장이라고. 두 개의 주장.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고 참이고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심을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 안 되고, 얘네가 그럼 논의를 하고 싶은 건 흥미로운 상대주의. 그러니까 A 주장인데 그 주장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치?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참이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서는 거짓이고, 이렇게 나오는 상대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주장이 하나인 거야. 일단 여기서는 상대적인 진리도 양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핵심은 주장이 한 개. 저건 두 개고, 한 개의 주장이고, 그것이 여기서는 진리, 여기서는 거짓이다. 그래서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진리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상대적인 진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내가 떡볶이가 맛있다 없다가 양립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상대주의를 플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척도는 자라는 소리야, 자. 쟤는 어떤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새를 보고 내가 슬퍼라는 측정치를 쟀어. 그치? 근데 인간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인간이 다 중요하고 인간이 기준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되게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썼어,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뭐냐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치? 이 명제를,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이거랑 같은 거야.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참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 반박, 모순적이라는 거야. 참이라는 아니라는 거는 상대적이라는 말이고, 상대적이라는 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잖아. 명제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게. 근데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참으로 인정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상대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반박, 자기 모순적이다라고 해서 플라톤이 저거를 이제 까는겨.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상대주의를 비판하니까, 그치? 어떻게 도망가냐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면서 도망을 간대. 그러면서 나온 게 도덕 상대주의야. 근데 얘는 좀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입장을 설명할 적에 이게 도덕 상대주의다, 뒤에 이제 문화 상대주의다 막 나오면서 막 얘라고 딱 지칭을 하면서 얘기가 나와서, 도덕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도덕 상대주의의 전제는 뭐냐면,
어떤 도덕률이 각각의 어떤 문화마다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전제로부터 나온 결론이 뭐냐면 도덕성은 객관적 진리일 수 없다. 다른 뭐 문화마다 나오니까 얘가 문화마다 다르니까 이 도덕률이라는 게 객관적일 수 없다. 이 결론이야. 그치? 그래서 옳고 그름의 관점이 문화마다 다르다. 또 이런 도덕 상대주의의 주장이야. 요 네 개들은.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무슨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자유나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호자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문화제국주의자라고 문화적인 거를 막 제국주의 막 뭐 지네들 따라오라고 하는 거 또 혹은 뭐라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해. 이 공격하는 거야 지금 누구 입장에서? 도덕 상대주의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특히 이 수호자는 자기를 수호자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상대를 공격했어. 됐지? 자, 그랬더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자, 전제와 결론인데 뭐가 첫 번째 잘못됐냐? 니들이 말하는 상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얘는 그럼 상대주의자가 아닌 거야 지금. 상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됐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전제인데 거기에로부터 결론은 실제로 어떠냐라는 걸로. 그치? 그러니까 믿느냐에서 실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믿느냐라는 건 이제 문화마다 다르다. 그치? 예를 들어보자. 무엇을 믿느냐?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라는 애랑 평평하다고 믿는다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뭐가 둘 다 무엇을 믿는다지만 실제로는 여중에서 그치? 뭐 얘가 맞겠지? 둥글다가 맞겠지? 실제라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다. 이런 사례를 들어줬어. 그랬더니 얘가 살짝 얘기를 하는 게 또한 요 반박에 대한 어떤 오류를 지 스스로 얘기해. 사실 이 얘기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요걸 공격했는데 요게 지금 요 얘기지. 요 부분 얘기가 요 부분을 공격한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논거가 부족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이 잘못됐음을 보여줄 거야. 어디를 공격할 거야 지금부터? 요 부분이 잘못됐음을 공격하는 거야 지금 얘가. 결론을 공격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결론을 공격하는데 이 오류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결론의 오류. 자, 그래서 도덕,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 주장은 척도는 없고 각각 사회의 기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척도도 안 되고 도덕적 객관적 진리도 없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관습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열등하고 우등하고 뭐가 더 나은 관습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없어진대. 노예제도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진다는 거야. 되니? 자, 두 번째는 어떤 행위의 기준이 어떤 그 행위가 속해져 있는 사회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라. 사회 기준을 따르게 된대. 자, 그렇게 됐을 적에 예를 들어 1975년 남아프리카의 주민이 인종분리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 자기가 속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게 옳아. 이 행위가. 그치?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여자를 때리는 게 옳아. 여자를 뭐 일부 2처제, 일부 3처제 여러 명을 부인으로 하는 게 옳아. 내 사회에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속한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는지만 질문해서 하면, 괜찮아.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뭐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의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대. 맞잖아. 노예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진보됐다? 여성적인 어떤 사회가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다른 사회, 그때랑 다른 사회만 있을 뿐인 거야.
맞잖아. 기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도덕상대주의자들의 결론의 오류 세 가지인 거야. 오류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온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헷갈리는 게 나와. 그러니까 약간 긴장해, 마지막에. 뭐냐면 도덕상대주의라고 하는 걸 계속 여지껏 비판했어. 얘가 X였는데 여기에 뭐가 갑자기 나오냐면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두 개 명확하게 구분해줘.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결국엔 도덕상대주의란 문화상대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이거를 이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아니 거꾸로구나. 맞네. 문화상대주의를 도덕상대주의라고 생각한 거래. 자, 그래서 각각의 문화마다 같은 도덕률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할머니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같은 도덕률이 있는 거고, 할머니가 소로 환생할 수도 있으니까 소 먹으면 할머니들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다. 모든 도덕률이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화마다 각각의 도덕률이 있어서 이 1, 2, 3의 도덕률이 1, 2, 3의 도덕률이 각각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화마다 그것이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 거다. 얘가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뭐가 상대적인 거다? 도덕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문화가 상대적인 거다. 자, 이 글은요, 일단 논설문적 성향이 엄청 센 거야. 논설문적 성향이 세서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동그라미 네모로 지금 선생님은 구분을 해줬고, 각각 그게 다음 네모, 다음 동그라미로 넘어갈 때 이 화살표들 있지.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 화살표들. 어디를 공격하고 있고, 그치? 다시 이게 여기서 나와서 이 결론이 다시 세 가지로 쪼개지고, 어디를 공격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도덕상대주의라고 하는 여태 이걸 갖고 떠들었는데 이게 X였는데 우리의 거기에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다. 이걸 통해 갖고 결론을 내렸어.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들도 약간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정확한 입장을 파악해서 논설문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